네, 이번에는 직업심리학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직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직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다. 이렇게 간단하게 익히시면 됩니다. 직무 분석은 직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다. 나머지 2, 3, 4는 뭐 평가라든가 이런 쪽에 직무 평가에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간략하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22번 문제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중 자아 실현과 존중의 욕구 수준이 상응하는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있습니다. 자아 존중 실현과 존중의 욕구 같으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매슬로우의 욕구 유기는 5단계로 있죠.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소속의 욕구, 사회적인 욕구, 또는 뭐 애정의 욕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고 맨 위에가 자아 실현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5단계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일단은 우리가 알더프라든가 여기 보면 허즈버그라든가 맥클랜드라든가 아담스 이 이론을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일단 이 실현이 나오잖아요. 실현이 나오면은 실현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뭐가 같냐면 성취와 같습니다. 성취를 해야 실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은 이 자실현에 초점을 두고서 뭐냐면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중 이 성취 동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답을 기억하시는 게 이게 제일 편한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알더프 이론을 설명하고 하면 괜히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이렇게 해봐야 오히려 혼란만 오니까 이렇게 보시고 이 매슬로우 자체는 문제가 안 나옵니다만은 매슬로우와 연관돼서 나오는 거는 앞선 내용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매슬로우 이론의 기초한 이론 나오면은 이게 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 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매슬로우와 유사한 이론 하면은 알더프의 ERG 이론이 됩니다. 여기 지금 알더프가 나왔지만 유사한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해요? 자아 실현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중 이게 성취 동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중 인정 동기는 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실현이 나오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이게 몇 번 나왔어요. 아주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을 익히시면 됩니다. 똑같이 나오니까. 단지 우리가 다른 문제 대비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를 참고를 해주면은 쉽게 말하면 뭐가 됩니까? 1타 쌍피가 아니고 1타 3피가 되겠죠.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풀고 세 문제까지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저도 뭐 알고 있는 걸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게 입이 발삭발삭 합니다만은 이 시험과 상관없다 싶어서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직업 적성 검사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적성 검사예요. 적성 검사 같으면은 항상 이거는 우리가 이 직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것을 수행할 앞으로 미래입니다. 미래 수행할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미래 앞으로 가능성. 그래서 1번에 개인이 맡은 특정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 게 이게 바른 답이 되죠. 이 문제는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니까 익숙해졌을 겁니다.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알아낸다 하면 이건 지능 검사가 됩니다. 적성 검사가 아니고. 직업과 관련된 흥미를 알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홀랜드의 흥미 검사 또는 기타 뭐 다른 흥미 검사가 되겠습니다. 4번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든가 성향을 측정하는 거는 이거는 성격 검사에 해당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MMPI라고 하는 검사가 있고
흥미를 알아낸 것은 홀랜드 흥미검사가 있고, 대표적인 것은 지적 능력을 알아내는 것은 웩슬러의 지능검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솔직하고 성실하며 말이 적고 고집이 세면서 직선적인 사람들은 홀랜드의 어떤 작업 환경에 잘 어울리는가? 예. 직선적이고 이런 것은 바로 현실적이죠. 뭐 흥미검사 나오니까 바로 또 흥미검사가 연이어 나왔네요. 25번입니다.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원래 슈퍼도 그 이론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그거 한 거는 문심자 현태의 성타박 유세 조조표 이렇게 세 가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외 내용도 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답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개인은 능력이나 흥미, 성격에 있어서 각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로 발달이란 진로에 관한 자아 개념의 발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심자 현태에 보면은 자아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죠. 그 다음에 진로 발달 단계의 과정에서 재순환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요거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틀린 거. 요 오답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성탐확 유세, 성장기, 탐색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연령별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만은 요 안에서도 이 계속 이 성탐확 유세의 과정이 재순환이 되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요. 이래요.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이렇게 순환을 하죠. 그렇지만 이 전체도 어떻게 합니까? 큰 태양계 안에서는 태양을 통해서 전체가 또 순환을 하지 않습니까? 안에서도 이러한 그 순환 과정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진로 성숙 또는 가설적인 구인이며 단일한 특질이 아니다. 네, 하여튼 요거는 참고를 하시고 여하튼 여기에서 진로 발달 이론에서 재순환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틀린 답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6번입니다. 파슨스의 특성 요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써냈습니다. 우리가 특성 요인 이론 하면 항상 고가는 구짝이다. 오래된 거는 옛날식이다. 고관 구짝이다.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가 일치할수록 직업적 성공성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요구가 일치할수록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특성을 요구가 일치해야 되겠죠. 따로따로 이게 이제 이건 뭐냐면은 특성과 요인이 일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성공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가 이제 구체적인 특성이 됩니다.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죠. 구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특성은 특정 직무의 수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앞에서도 몇 번 반복했죠. 특성은 개인적인 특성입니다. 요인은 뭡니까? 요인은 이 사람이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이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라든가 자격 이런 게 있죠. 요게 요인입니다. 요구하는 조건. 직장에서 요구하는 조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이게 이제 맞아야 이렇게 성공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무의 수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특성이 아니고 뭡니까? 정확히 하면 요인이 되겠죠. 요인. 4번에 직업 선택은 직접적인 인지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의 특성과 직업이 요구하는 특성을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짝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고관 구자에서 그걸 빼고 지금 여기 틀린 표현이 나왔죠. 3번에 27번 문제입니다. 데이비스와 로키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써냈습니다. 1번 개인과 직업 환경의 조화를 6가지 유형으로 제한한다. 우리가 앞에 직업 상담학에서도 나왔죠. 우리가
요런 게 나올 때 말이죠. 데이비스와 로키스터 이 직업 적응 이론을 모른다 하더라도 일본에 보면 6가지 유형하면 이거 누구 이론이라고요? 홀랜드죠, 홀랜드.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틀린 게 나왔죠. 예, 이렇게 6가지 유형하면 홀랜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아놓으면은 홀랜드 문제에도 맞출 수 있지만은 다른 문제에서 틀린 거 찾으라 할 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성격은 성격 양식과 성격 구조로 설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직업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역동적 적응 과정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직업 적응 이론이겠죠. 지속성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는지를 그렇지, 유지하는 게 지속이죠. 그래서 요 문제는 1번에 6가지 유형에 여기에서 이 문제 5점을 득점할 수 있는 확실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8번입니다.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옳은 걸 찾으라고 했네요.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 적응 정원은 경계상 탈진 단계 진행된다. 경제탈 맞죠? 이 순서가 이건 중요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틀려요. 경계 단계, 저항 단계, 탈진. 탈진 대신 또는 소진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하죠. 여기 경제탈로 이렇게 하니까 맞는 게 여기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틀린 표현인데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1년간 생활 변동 단위의 합이 90인 사람은 대단히 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이다. 보통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이 활동 단위를 1년 동안 계산하는 움직임 단위예요. 열받는 단위가 1000 정도 넘어야 스트레스 받는데 90 같으면 이건 아주 어? 변동 단위가 없는 어떤 신성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맞지가 않고요. A 유형의 사람은 B 유형의 사람보다 스트레스에 더 인내력이 있다. 인내력이 있는 건 B 유형이죠.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대처와 극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가 아니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해결할 때 사회적 지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스트레스 해결할 때 2가지 방법이 있죠. 내가 스스로 하는 내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안 되지만 누가 밖에서 도와주는 통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외적인 통제가 바로 사회적 지지입니다. 친구나 동료나 이렇게 위로해주고 하는 이것이 스트레스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29번 문제입니다. 신뢰도 개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라고 했네요. 신뢰도 개수는 점수 분포의 분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분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점수 때 나온 걸 보면 이렇게 그래프를 안 하고 몇 점이다 몇 점이다 이게 점을 찍어 넣는 이 점으로 표현하는 게 이걸 우리가 분산도라고 합니다. 이 분산의 형태가 바로 신뢰도 개수하고는 엄청나게 영향이 있습니다. 측정 오차가 크면 신뢰도 개수는 작아진다. 오차가 너무 크면 신뢰도가 떨어지죠. 오차가 적어야 됩니다. 수금자들 간의 개인차가 크면 신뢰도 개수는 작아진다 했는데, 개인차가 크면 같이 신뢰도도 같이 커집니다. 개인차가 적으면 신뢰도 개수도 작아집니다.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0.00에서부터 얼마 있습니까? 플러스 1.00까지가 제일 크죠. 1.00. 이것은 개인차가 크면 신뢰도 개수도 커집니다. 신뢰도가 더 좋다는 거예요. 신뢰도가 별로 없는 사람, 아주 비싼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이 신뢰도가 떨어져요. 분별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틀린 걸 찾으라고 하면 3번이 나왔네요. 추측해서 우연히 맞을 수 있는 문항이 많으면 신뢰도 개수는 작아지는 게 당연하죠. 그런 문제 나오면은 문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 뜻이니까요. 7-30번입니다. 규준 점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냈습니다. 규준 점수는 어떤 점수를 다른 사람의 점수와 비교하는 게 규준이죠. 즉 상대 평가에 해당이 됩니다. G점수 0에 해당되는 웩슬러 지능검사 편차 IQ는 100이다 했습니다.
요거는 지능검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가 중앙치 평균이에요. 평균이고, 요게 이제 100을 두고 있습니다. 100을. 여기는 표준편차가 0이에요. 표준편차는 지능검사는 15입니다. 요게 이제 115, 그 다음에 130, 그 다음에 145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쪽으로는 100에서 15를 빼면 85, 그 다음에 이거는 70이죠. 그 다음에 55 이렇게 되죠. 우리가 70 미만일 경우에는 이게 지적장애로 들어갑니다. 지적장애로. 그래서 요 100일 때가 이제 0인데 115는 표준 편차가 하나 플러스 우로 올라갔기 때문에 플러스 1이라고 하고 130은 플러스 2라고 하고 플러스 3이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돼요. 표준 편차를 우리가 D점수라고 합니다. D점수. D점수는 바로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되죠. 그래서 여기 봅시다. G점수 0이니까 0은 중앙값이에요. 이 지능검사는. 0은 점수가 얼마입니까? 100이 된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능검사 편차 IQ는 100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죠. 100분이 50과 59인 두 사람의 원점수 차이는 100분이 90과 99인 두 사람의 원점수 차이와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원점수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봅시다. 90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점수가 인원이 많으면 80점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 점수 형태가 많겠죠. 그러면은 100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모든 점수를 100등분으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점수의 순위대로. 예. 그래서 맨 제일 잘한 사람 여기는 이제 100에 들어가고 여기는 99. 그러니까 번호대로 순서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내 90점이 어떻습니까? 내보다 더 잘한 사람이 없을 때는 바로 100분이 여기에 속해요. 근데 내보다 더 잘한 사람이 많으면은 내가 80분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100분입니다. 모든 점수를 1부터 100칸을 나눠서 순서대로 골고루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0분이 50과 59인 두 사람의 원점수 차이는 90과 99인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뭡니까? 같은 점수라도 분위기가 달라져요. 달라지고 50과 59인 사람 사이에 다른 점수가 없다고 하면 말이죠. 그 사이에 뭐 51점이라든가 52점 이런 점수가 없으면 이거는 때에 따라서 바로 100분위가 한 단계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으면 만약 이 사이에 많으면 이게 또 차이가 벌어져서 50은 예를 들어서 40분이 와 있고 59인 사람은 이쪽 어디에요? 70분이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90과 99도 마찬가지 100분이 가지고 원점수 차이는 별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점수가 이렇게 차이가 같다라고 하면은 원점수 가지고 다 우리가 그 평가를 하지 무엇 때문에 이 100분이 가지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좀 설명을 좀 길게 한 거는 이해를 좀 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60, 15의 기준을 집단해서 원점수 90에 T점수는 70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일단은 이게 문제가 나오면은 일단 G점수를 구해야 됩니다. G점수를 G점수는 원점수에서 뭐 앞에 그 교재 보면 다 했던 거 원점수 평균을 뺍니다. 평균을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요. 그 다음에 이걸 표준 편차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여기 원점수가 얼마인가? 평균과 표준 편차가 60, 15인 기준지 원점수 90입니다. 원점수가 90이고 그 다음에 평균이 60이라고 했죠. 90에서 60을 빼면은 30이 되죠. 이 30을 말이죠. 30을 표준 편차가 15라고 해 15로 나누면은
30을 15로 나누면 2가 되죠. 예, 2가 됩니다. 요게 이제 G점수, 2가 G점수예요. 그러면 T점수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G점수에서 곱하기 10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뭐냐면 플러스 50을 하는 게 G점수입니다. 그럼 2 곱하기 10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20이죠. 20에서 50을 보태면은 얼마가 됩니까? 70이다. 그러니까 이게 맞죠. 이렇게. 요 계산 공식을 기억해 주시고 앞에 요 공식하고 다 있는 게 있습니다.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스테나인 점수는 5다라고 했는데 스테나인 점수는 5이다. 이거는요. 역시 모릅니다. 이게 스테나인은 9등으로 나눴는데 50이라고 해서 가운데 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100분위하고 마찬가지로 내보다 더 많은 사람이 고점에 있으면은 나는 100분위 중에서 1, 2, 3, 4, 5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5를 7에 올 수도 있고. 근데 내보다 잘한 좋은 점수가 없으면 나는 이 1등급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고교 내신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표현이다. 요거는 2번을 이해하시면 4번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31번입니다. 크럼볼츠의 사회학습 진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크럼볼츠가 나오면 우리가 유한학과죠. 유한학과. 요것도 앞에 교재 했습니다. 여기 내가 번호를 지금 안 넣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사회학습 중요한 건 유전과 그 타고난 특성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환경과 그 사건을 중시하고 학습 경험을 중시하고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술을 과제 접근 기술이라고 하죠. 자, 이걸 염두에 복습을 하고 한번 봅시다. 도구적 학습 경험이란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학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학습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과제 접근 기술이란 개인이 어떤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동원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과제 접근 기술 맞네요. 우연히 일어난 일들을 개인의 진로에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요거는 이 환경적 요인과 일어난 우연한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 우연한 사건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환경도 좋아야 되지만은 살아오다가 우연한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은 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4번 개인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유전적 재능이나 체력 등의 요소를 간과했다가 아니고 중요시 유전적 재능. 첫 번째 나오는 게 유전적 재능이지 않습니까? 간과했다가 틀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벌써 유한학과를 복습을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았네요. 32번입니다.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스트레스 문제가 또 나오는데 과정 중심적 사고 방식에서 목표 지향적 초고속 사고로 전환한다면은 올바로 대처 안 되죠. 바꿔야 되죠. 목표 지향적 초고속 사고를 과정을 즐기는 이렇게 중심적 사고 방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틀려야 되겠. 이게 틀렸네. 바로 1번에 1번 가치관 전환하는 게 좋고 스트레스 정면으로 도전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 있는 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안이 되겠네요. 33번 문제입니다. 갓 프레더슨의 진로 발달 이론에서 제시한 진로 포부 발달 단계가 아닌 것은 갓 프레더슨 하면은 힘성사례입니다. 힘성사례. 갓 프리즘의 썬이라고 이렇게 앞에 이론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힘의 크기 지향성, 그 다음에 성역할 지향성,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의 지향성이고, 그 다음 내적 가치 지향성 이렇게 힘성사례 이렇게 되는데 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뭐 문제를 볼게요. 내적 자아 단계 확인, 힘성사례 내적이 맞죠. 서열 획득 단계였는데 서열 획득 단계는 어디에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힘의 크기 지향성, 큰 거라든가 서열, 아빠가 되고 싶어 하거나 할아버지
되고 싶어 하거나 대통령이 하고 싶거나 하는 이게 서열입니다. 힘의 크기 지향성입니다. 서열이 높으면은 크다. 이런 게 우리가 이 과정이 6세부터 9세, 369로 나가니까 3세부터 6세는 이런 그 지향성이 있죠. 안정성 확립 단계는 없습니다. 사회적 가치 단계, 힘등산에. 그래서 답은 3분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 것은 서열 획득 단계는 힘등산에서 힘의 크기 지향성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34번입니다. 적성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입사 후 업무 수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 검사는 어떠한 타당도가 높은 것인가 해서 우리가 타당도의 종류는 준거 안내라고 했죠. 네 가지. 준거 타당도, 구성 타당도, 안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인데 준거 타당도에는 예언 타당도 있고 동시 타당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언 타당도는 어때요? 미래니까 후라는 말이 나온다. 후. 동시는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사 후에 업무 수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건 후에죠. 후에 입사하기 전에 이렇게 검사를 하겠고 그 분석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다. 입사 후에 이제 알 수 있다. 근무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게 예언 타당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 타당도를 다른 말로 예측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그 말이죠. 학자들이 자꾸 이름 붙이길 좋아해가지고 말이죠. 35번입니다. 심리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행동 표본을 측정할 수 있고 개인 간 비교가 가능하고 심리적 속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한다.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건강 진단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직접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직접 측정하죠. 기 가지고. 근데 우리가 심리 검사는 뭘 합니까? 종이 가지고 이 설문지를 가지고 한다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측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심리평가가 근거 자료 중 하나이다. 그렇죠. 심리평가의 근거 자료 하나가 맞고 36번입니다.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우리가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을 할 때는 꼭 염두에 둬야 될 게 이게 표준화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표준화. 왜냐하면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은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표준화된. 다시 말하면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을 하는 거는 뭘 어떻게 하는가 분석표가 딱 돼 있는 거예요. 분석이. 양식이 있다. 양식이 바로 표준화예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A4 용지에 그냥 이렇게 아닌 게 아니고 요 양식지에 받아가지고 그대로 평가를 해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표준화인데.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에 비표준화, 표준화가 어렵다, 뭐 어쩌다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있네요. 쭉 보니까 나머지는 다 맞는 거고 요것만 나옵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각 직무에서 이루어지는 과제나 활동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석하고자 하는 직무 각각에 대해 표준화 분석 도구를 만들 수 없다 하면 땡입니다. 이거 못 만들면은 우리가 이 직무 작업자 중에 직무 분석 우리가 다른 말로 이걸 직책 분석 질문지라고 합니다. PAQ라고 합니다. PAQ 이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표준화된 양식이 있다. 여기에 답이 되고 나머지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경력 개발 단계를 성탐확 유세 나오죠. 그럼 이건 보너스죠. 바로 슈퍼죠. 슈퍼의 줄에서 성탐하면 확 유세시키겠다 해서 거세하겠다 이렇게 했죠. 이건 슈퍼니까 보너스가 되겠고요. 38번입니다. 조직에서 스트레스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요인들 중 개인 속성이 아닌 것은 스트레스 문제가 지금 몇 문제쯤 많이 나왔네요. 스트레스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스트레스의 원인이 있죠. 스트레스 발생 원인. 다시 말씀드리면 과제 특성, 역할 갈등, 역할 모호, 그다음에
업무 과제 과하다. 그다음에 조직 문화 관습 요 5가지를 우리가 직무 스트레스 발생 원인 5가지로 하는데 발생을 했으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해결하는 게 이걸 인제 매개한다, 조절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매개할 때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내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외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분류를 하는 게 A 유형이냐 B 유형이냐. 그다음에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남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걸 통계 소재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외적으로 이걸 해결하고 하는 방법은 사회적 지지입니다. 사회적 지지,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요게 이제 외적이 되겠죠. 예, 요 기본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타입 A형과 같은 성격 유형은 내적인 거죠. 자기 성격이 어때요? 남을 어떻게 탓합니까? 그래서 이게 요거는 개인 속도입니다. 개인 속도. 친구나 부모 같은 주변인의 사회적 지지가 바로 뭡니까? 요거는 외적 요인이거든. 외적 매개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답이네요. 상황을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신념. 통제는 내가 하니까 내적인 거고 부정적인 사건들에서 빨리 벗어난 능력도 내가 해야 되니까 내적이 되겠습니다. 22년 이에는 이렇게 스트레스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그러나 보통 2문제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9번에 직업 지도 프로그램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직업 지도 프로그램 선정할 때는 그게 이제 2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출제가 되는 게 문제 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되겠죠. 실시가 어렵더라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어려우면 안 됩니다. 쉬워야 돼요. 요건 이제 틀린 답안이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활용할 프로그램은 비용이 적게 드는 경제성을 지녀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인데 우리가 선정할 때 또 하나 나오죠. 뭐냐면 선정할 때 맨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요구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맨 먼저 요구 분석. 이거를 이제 니즈 분석이라고 하죠. 니즈 분석. 즉, 이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 분석이 먼저다. 그러면 앞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번 문제입니다. 스트롱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흥미 검사인데 스트롱도 우리가 홀랜드 같으면은 현탐예 사진관 해가지고 쭉쭉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스트롱 검사는 자주는 안 나오지만은 우리가 요것도 좀 익혀 넣읍시다. 이거 나왔으니까요. 일단 답은 말이죠. 이걸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스트롱은 가니까 뭡니까? 막 번창한다, 흥승한다를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스트롱은 강하죠. 왜? 막 흥승한다라고 해서 스트롱 검사에는 말이죠. 흥미 검사와 성숙도 검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 있네요. 스트롱 진로 탐색 검사는 진로 성숙도 검사와 직업 흥미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옳은 겁니다. 그 나머지는 여기 BIS가 나오고 그 다음에 PSS가 나오고 GOT가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해를 좀 해볼까요? 3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이걸 기억할 때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어느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이 신이 지키고 있어요. 신이 지키고 있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근데 이 갓한테 뭘요? 비스켓을 주니까 비스켓을 주니까 뭐냐면 맛있네 들어가 패스를 시켜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갓 비스켓 패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저는 외웠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종류가 이게 실기에도 나와요. 스트롱 검사에 대한 종류 3가지 쓰라고 해요. 그러면 가트 물론 뭐 이건 D지만 가트,
비스켓 할 때 비스, 통과하다, 패스, PSS.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영어로 적어도 됩니다. 그러나 R라고 하면 GOT는 일반 직업 분류고, BIS는 B니까 기본이 되죠. 그 다음에 P는 개인 특성적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갓 일반 직업 분류는 요때 뭐냐면 여기에 홀랜드 흥미 유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 직업 GOT입니다. BIS는 기본인데 여기는 특정 활동에 대한 흥미 요걸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PSS는 개인 특성입니다. 업무 형태, 스타일, 리더십, 모험심, 개인 선호도 이런 걸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이런 게 지금은 뭐 정리 안 되더라도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도 이 문제도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요걸 기초로 해서 2번이 답이다라고 흥성을 알아놓으시고 꼭 요 2번이 출제가 많이 돼요. 그러나 한번 나왔으니까 요걸 가지고 한번 볼까요? BIS는 홀랜드 S가 유효한다. BIS가 아니고 GOT 일반 직업 분류가 뭘랍니까? 홀랜드 흥미가 들어가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업무, 학습, 리더십, 모험십 알아보는 건 개인의 특성, 이거 PSS죠. 기본 흥미가 이거는 PSS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BIS가 아니죠. 그 다음 개인 특성 척도는 일반 직업 분류의 하위 척도가 아닙니다. 딱 이게 하위 척도가 아니에요. 동급의 척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4번도 맞지가 않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것은 스트롱 강하다, 흥승한다, 흥승해서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됐다. 뭐 이렇게 그냥 이미지를 만들어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흥미 검사와 진로 성숙도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직업 심리학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